변호사 앞에서 저는 낡은 통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5억 3천만 원이야, 세연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6개월 동안 나눈 통화 내용이고, 저는 작은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공장 부지요? 재개발되면 최소 20억이래요. 며느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들 도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세연아, 내가 무식한 할머니로 보였지? 하지만 난 30년 동안 준비했다. 이 이야기는 6개월 전 며느리가 처음 그 서류를 들고 왔던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느티나무 아래에 큰 힘이 되고 행운이 가득하실 겁니다. 저는 박정자, 올해 69살입니다. 평생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늘을 움직이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빚뿐이었지만 두 아이를 굶기지 않으려고 손끝이 닳도록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공장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불을 껐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직원 12명을 둔 작은 의류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번듯한 아파트 한 채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밤늦게 혼자 재봉틀을 돌릴 때면 이 소리가 제 인생의 박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따각, 따각, 따각. 외로웠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온 제 삶이 자랑스러웠습니다. 6개월 전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오후 2시쯤 공장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세연이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세연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오늘따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왔니? 무슨 일이야? 저는 재봉틀 앞에서 일어나 손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세연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데? 공장 담보로 대출 받으셔야 해요. 도연 오빠 사업 자금이 급하거든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동의서, 담보대출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을 며느리 명의로 넘기는 서류였습니다. 세연아, 이건 대출 서류가 아닌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오빠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미리 정리하는 게 세금도 덜 나오고요. 세연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수진이는 어떻게 하고? 시골 사는 시누이까지 챙길 여유 없어요.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세연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알았다. 며칠만 생각해보마. 빨리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연 오빠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세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공장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재봉틀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가장 깊숙한 곳,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통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해진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잔액 5억 3천만 원. 아들에게 빌려준 돈, 며느리가 요구했던 돈, 그 모든 것을 주면서도 저는 조금씩 모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통장 옆에는 작은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저는 며느리의 전화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며느리가 매주 수요일 오후에 공장 뒤편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저는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 공장 부지요? 재개발되면 최소 20억이래요. 제 명의로 넘기면 반 드릴게요. 저는 재생을 멈췄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녹음기 아래에는 낡은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양재기능사 자격증 마이너스 박정자. 1995년 3월 20일. 남편이 빚을 남기고 떠난 해였습니다. 저는 새벽에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손끝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져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낸 자격증이었습니다. 자격증 옆에는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6개월 동안 제가 기록한 것들이 빼곡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마이너스 세연, 공장 뒤편에서 통화 30분. 목요일 오전 11시 마이너스 세연, 고급 카페에서 남자와 만남. 금요일 오후 4시 마이너스 세연, 부동산 중개소 방문. 저는 천천히 수첩을 덮었습니다. 재봉틀 위에 통장, 녹음기, 자격증, 수첩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밤 11시, 공장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펴졌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이제 끝을 보자. 제 목소리가 텅 빈 공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봉틀 서랍을 닫았습니다. 내일부터 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래, 고생들 많다. 저는 웃으며 인사를 받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재봉틀 서랍에서 꺼낸 것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통장, 녹음기, 자격증, 수첩. 특히 수첩에 적힌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마이너스 세연, 공장 뒤편에서 통화. 오늘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오전 시간은 평소처럼 흘러갔습니다. 저는 직원들과 함께 재봉틀 앞에 앉아 일하면서도 시계를 자꾸 확인했습니다. 11시, 12시, 오후 1시. 저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잠깐 은행 다녀올게. 네, 사장님. 다녀오세요. 가방을 들고 공장을 나섰지만 은행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공장 맞은편 골목으로 걸어가 작은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면 공장 뒤편이 훤히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뭐 드릴까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커피 한 잔만 주세요. 저는 창가에 앉아 공장 뒤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오후 1시 50분.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에 든 커피잔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오후 2시 며느리 세연의 차가 공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세연이 차에서 내려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공장 뒤편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세연이 휴대폰을 꺼내 들고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망원경을 꺼냈습니다. 6개월 전에 인터넷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망원경으로 세연의 입모양을 지켜보며 10분쯤 기다렸을까요? 세연이 통화를 끊고 차로 돌아가자 저는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아주머니, 돈 여기 두고 갈게요. 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분식집을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저 앞에 가는 하얀 차 따라가 주세요. 네. 아, 네. 기사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출발했습니다. 세연의 차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20분쯤 달리자 차가 고급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기사님, 여기서 세워주세요. 택시비를 건네고 내려 카페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세연이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뒤 잠시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입구 근처 큰 화분 뒤에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한 명이요. 저기 구석 자리 괜찮을까요? 네, 앉으세요. 화분 뒤 자리에 앉으니 세연이 보였습니다. 카페 안쪽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양복을 입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습니다. 세연과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부지 가격이 얼마나 되는데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재개발되면 최소 20억은 될 거예요. 세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죠? 곧 제 명의로 넘어올 거예요. 어제 서류 전달했어요. 좋아요. 명예 이전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저희 쪽에서 중간에서 처리해 드릴게요. 남자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세연에게 건넸습니다. 수수료는 얼마나? 20억이면 10%, 2억 정도 드리면 되죠. 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직원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커피 잔을 들었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세연과 남자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치 못 채셨죠? 당연하죠. 그 양반 공장 일밖에 모르는 사람인걸요. 세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오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손으로 눈을 꾹 누르며 참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진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수진아,
엄마가 부탁이 있는데 오늘 오후에 시간 되니?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네, 엄마. 지금 나갈게요. 어디서 만날까요? 공장으로 와. 직원들 퇴근하고 나서. 알았어요, 엄마.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오후 6시 공장 직원들이 모두 퇴근했습니다. 사장님,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 저는 혼자 공장에 남아 재봉틀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오후 7시쯤 공장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왔구나. 저는 일어나 수진을 맞으며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재봉틀 서랍을 열어 통장, 녹음기, 자격증, 수첩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수진아, 엄마 말 잘 들어봐. 저는 천천히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6개월 동안 지켜본 것들을, 오늘 카페에서 들은 것들을. 수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엄마, 올케가 그런 짓을? 그래. 엄마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증거가 있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오늘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세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재개발되면 최소 20억은 될 거예요. 수진이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 오빠는 알아요? 모를 거야. 도연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제 친구 중에 변호사 있어요. 법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야 할까? 네, 엄마. 이건 가족 문제를 넘어선 거예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수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틀 뒤 금요일 오전, 저는 수진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에서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가 말 많이 했어요. 앉으세요. 저는 수진과 함께 앉아 변호사 앞에 통장, 녹음기, 수첩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변호사는 천천히 자료들을 살펴보며 녹음 파일도 들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증거가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며느리분의 재산 편취 시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어머님 재산이니까 어머님 마음대로 처분하실 수 있어요. 미리 증여를 하셔도 되고요. 증여요? 네. 딸분께 미리 증여하시면 며느리분이 손댈 수 없어요. 저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아니야, 수진아.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저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증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서류 준비하시면 일주일 안에 가능해요.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할게요. 사무실을 나오자 수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재봉틀 앞에 앉아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쳐 적었습니다. 금요일 마이너스 변호사 상담 완료. 증여 절차 시작.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니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월요일 오전 저는 아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오늘 저녁에 세연이랑 같이 공장으로 좀 와줄 수 있니?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와서 얘기하자. 중요한 일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홀로 공장에 남았습니다. 재봉틀 위에 녹음기와 수첩을 올려놓았습니다. 통장은 서랍 안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오후 7시쯤 공장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며느리 세연이 먼저 들어왔고 아들 도연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언니들, 앉아라. 저는 의자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세연과 도연이 마주보고 앉았고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부르셔서 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세연아, 차 한잔 할래?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말씀하세요. 세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전자를 들어 천천히 찻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따르는 소리만이 고요한 공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찻잔을 세연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연 앞에도 놓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찻잔에 물을 따라 제 앞에 놓고 앉았습니다. 세연아,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도연이 정말 좋은 남편이지? 세연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 그렇게 좋은 남편한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공장은 조용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니? 세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재봉틀 위에 놓인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들어봐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세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재개발되면 최소 20억은 될 거예요. 시어머니 명의죠? 곧 제 명의로 넘어올 거예요. 어제 서류 전달했어요. 공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연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연아, 이게 뭐야? 세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 세연 앞에 놓았습니다. 6개월이야, 세연아. 6개월 동안 내가 한 일들을 엄마가 다 봤어. 수첩에는 빼곡히 적힌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세연이 만난 사람들, 간 장소들, 나눈 대화들. 엄마, 이게... 도연이 수첩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세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연아, 내가 만난 그 남자, 부동산 중개인이지? 공장 부지가 재개발되면 20억이라며? 그래서 엄마 명의를 내 명의로 바꾸려고 했던 거지? 세연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연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오빠가 물려받을 재산이잖아요. 수진이는?
시골 사는 시누이까지 챙길 여유 없어요. 오빠가 장남이잖아요. 세연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도연아, 엄마한테 대답해봐. 수진이는 내 동생인데 그 애는 아무것도 받으면 안 되는 거니? 그게 아니라. 도연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세연이 남편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시어머니가 지금 우릴 의심하시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세연아, 내가 뭘 잘못했냐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엄마 몰래 공장 부지 팔아넘기려고 한 게 잘못이 아니야? 엄마를 무식한 할머니 취급하면서 속인 게 잘못이 아니야? 세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증거 있어요? 그 녹음이 증거예요? 법적으로 인정도 안 돼요. 법적으로 인정 안 되면 어쩔 건데? 저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어머니, 공장명에 이전하시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가시든지 선택하세요. 세연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든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찻잔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아, 도연아, 엄마한테 한마디만 해봐. 엄마 편이니 저 여자 편이니? 도연이 고개를 들었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엄마, 증거도 없이 왜 이러세요? 세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그 말에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넌 엄마 말은 안 믿는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됐다. 저는 손을 들어 아들을 막았습니다. 이제 알았다. 너희 둘 다 나가라. 어머니, 세연이 소리쳤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당장. 제 목소리가 공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연이 가방을 집어들고 돌아섰습니다. 좋아요. 법으로 봅시다, 어머니. 세연이 공장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도연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너도 나가. 엄마 혼자 있고 싶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 얘기 좀. 나가. 저는 소리쳤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공장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찻잔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 동안 저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재봉틀을 돌렸는데 손끝이 부르트고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는데 그 아이가 저를 버렸습니다. 저는 재봉틀에 기대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공장은 고요했습니다. 재봉틀의 차가운 금속이 등에 닿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재봉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통장이 보였습니다. 5억 3천만 원. 30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꺼내 꽉 쥐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봐야겠구나. 혼잣말이 텅 빈 공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딸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내일 변호사 선생님께 다시 연락할게.
이제 정말 시작이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재봉틀 앞에 앉아 천천히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따각, 따각, 따각. 재봉틀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내일부터 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장과 아파트 증여 등기 완료, 은행 통장명의 변경 완료, 며느리의 부정행위 증거 정리 완료.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공장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세연이 들어왔고 그 옆에는 양복을 입은 남자가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법무사 선생님 모시고 왔어요. 세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무사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법무사입니다. 그래요. 들어오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연과 법무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연이는?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회사 일 있어서 못 와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세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결정하셔야죠. 공장명에 이전하시든지 아니면. 그때 공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그 뒤로 딸 수진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최 변호사입니다. 세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요? 시어머니, 이게 무슨... 앉으세요. 최 변호사님이 저희 옆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수진이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연아, 이제 엄마가 준비한 것들 보여줄게. 최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열고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차례로 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공장 건물과 아파트 모두 박수진 씨 명의로 증여 완료되었습니다. 세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증여일은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이미 등기 완료되었고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세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앉아, 세연아. 아직 더 있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행 통장명의 변경 확인서입니다. 박정자 씨 명의로 되어 있던 5억 3천만 원, 박수진 씨 명의로 증여 완료되었습니다. 김 법무사가 서류를 빼앗듯이 집어들고 확인했습니다. 이건 진짜네요. 세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내가 언제 제가 물었습니다. 세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한세연 씨의 부동산 투기 시도 증거 자료입니다. 녹음 파일 6개, 사진 자료 12장, 증인 진술서 2건입니다. 증인이요? 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한세연 씨와 함께 공모했던 부동산 중개인 박모 씨가 이미 저희 측에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페 직원도 증인으로 확보했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세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함정이 아니라 증거야, 세연아. 저는 재봉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자격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양재기능사 자격증 1995년에 땄어.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야. 세연이 자격증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연아, 넌 엄마를 무식한 할머니로 봤지?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공장 일밖에 모르는 속이기 쉬운 할머니로 봤지? 하지만 엄마는 30년 동안 공부했어. 밤에 도서관 가서 법률책도 읽고 부동산 공부도 하고 장부 관리도 혼자 다 배웠어. 저는 작은 수첩을 꺼내 세연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6개월 동안 제가 기록한 세연의 모든 행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6개월이야, 세연아. 6개월 동안 내가 한 모든 일을 엄마가 지켜봤어. 세연이 수첩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시어머니, 저는 그때 공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도연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수진이가 문자 보내서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연아, 앉아봐. 저는 아들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엄마가 다 정리했다. 정리요? 무슨 정리를? 공장이랑 아파트 다 수진이 명의로 넘겼어. 통장도 수진이 앞으로 증여했고. 도연이 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세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 앞에 녹음기를 놓았습니다. 도연아, 이거 들어봐. 내 아내가 6개월 동안 뭘 했는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재개발되면 최소 20억은 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치 못 채셨죠? 당연하죠. 그 양반 공장 일밖에 모르는 사람인걸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공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연아, 정말 이랬어? 세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선택권을 줄게.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엄마 편에 설래? 아니면 그 여자 편에 설래? 엄마, 대답해봐, 도연아. 도연이 세연을 보고 저를 보고 다시 세연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도연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알았어? 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말씀 안 듣고 세연이 말만 믿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지금도 사랑해. 엄마. 하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엄마, 넌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 해. 그게 너한테도 좋은 일이야.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연아. 세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고소하진 않을게. 그 대신 저는 최 변호사님을 보았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합의서입니다. 한세연 씨는 박도연 씨와 이혼하고 박정자 씨 가족에게 일체의 재산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혼이요? 도연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도연아, 이건 내가 선택해야 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연이랑 계속 살면서 엄마랑 인연을 끊을래? 아니면 세연이랑 헤어지고 다시 시작할래? 도연이 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연도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도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 이혼할게요. 세연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여보, 세연아, 미안해. 하지만 난 엄마를 잃을 순 없어.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연이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합의서를 세연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세연이 한참을 합의서를 바라보다가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세연이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공장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가, 세연아. 그리고 다신 오지 마. 세연이 고개를 숙이고 공장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재봉틀에 기대 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도연이 무릎을 꿇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연아, 일어나. 엄마, 이제 내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해. 엄마가 옆에서 지켜볼게.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세연과 도연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세연은 서울로 떠났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떠났습니다. 도연은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전 혼자 힘으로 살아볼게요. 이제 철이 들어야죠. 도연은 그렇게 말하며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일어서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멀리서 지켜보며 응원했습니다. 저와 수지는 공장을 조금씩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맞춤 의류를 좋아해요. 온라인으로 주문받으면 어떨까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온라인?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으면 해봐. 저는 딸을 믿고 맡겼습니다. 수지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젊은 직원 2명을 더 고용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든 옷이라고 홍보하면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온 25살 직원 민지가 말했습니다. 호호, 그래. 할머니 손맛이 있다는 거지? 저는 웃으며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따각, 따각, 따각. 재봉틀 소리가 예전과 같았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진이 남편과 함께 공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있는 6살 손녀 서윤이도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서윤이가 달려와 제게 안겼습니다. 어머, 우리 서윤이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서윤이가 제 목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서윤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였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밖에 나가서 먹을까? 저는 앞치마를 벗고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근처 식당으로 걸어가며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매일 재봉틀만 해요? 응? 할머니가 재봉틀 하는 게 좋아서 그래. 좋아요? 그럼. 할머니는 옷 만드는 거 정말 좋아해. 서윤이도 나중에 좋아하는 일 찾으면 그거 하면 돼. 서윤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도연을 만났습니다. 엄마, 수진아. 도연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빠. 수진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오빠 요즘 어때? 응, 잘 지내. 작은 사업 시작했는데 조금씩 궤도에 오르고 있어. 도연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매주 토요일마다 공장 앞 지나가면서 안 계신가 보고는 했어요. 그랬구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세연이랑 헤어지고 나서 많이 반성했어요.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 엄마 믿는다. 내가 잘 살아주는 게 엄마한텐 제일 큰 선물이야. 엄마, 고맙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끔 공장에 놀러와. 엄마가 밥 해줄게. 네, 엄마. 꼭 갈게요.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공장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는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5년에 딴 양재기능사 자격증이었습니다. 수진이 지난주에 액자로 만들어 걸어준 것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자랑스럽게 걸어두세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요. 수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자격증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새벽에 도서관 가서 공부하던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손끝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져도 책을 놓지 않았던 그때. 아무도 몰랐지만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노력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재봉틀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는 통장도, 녹음기도, 수첩도 없었습니다. 모두 딸에게 주거나 변호사에게 넘긴 뒤였습니다. 대신 서랍 안에는 새 수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마이너스 박정자의 두 번째 인생. 저는 펜을 들어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손녀 서윤이와 함께 밥을 먹었다. 행복했다. 수첩을 덮고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벚꽃 향기가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저는 새 천을 꺼내 재봉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손녀 서윤이에게 줄 원피스를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분홍색 천에 작은 꽃무늬가 그려진 예쁜 천이었습니다. 발을 밟자 재봉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따각, 따각, 따각. 30년 동안 들었던 소리.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생계를 위한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빚을 갚기 위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제가 좋아서,
제가 행복해서 만드는 소리입니다. 손녀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싶어서 만드는 소리입니다. 따각, 따각, 따각. 재봉틀 소리가 조용한 공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재봉틀을 멈추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벚꽃 꽃잎 하나가 창문 안으로 날아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꽃잎을 받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꽃잎이었지만 참 예뻤습니다. 이제 괜찮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괜찮아. 저는 꽃잎을 수첩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따각, 따각, 따각. 재봉틀은 오늘도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저를 위해서, 의무가 아닌 행복으로, 희생이 아닌 선택으로. 저는 바늘을 움직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69살 박정자. 오늘부터 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